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규정하고 그 정신이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가 연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21일부터 31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합연습을 시행합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적인 연습을 실시해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지난 15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선열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요체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경축식에서는 광복군의 연합작전을 도운 미국 선교사 등 100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존 애국지사들과 함께 태극기 사이로 입장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강조하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독립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대한민국이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뤄냈지만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믿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정찰 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군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의 후방기지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독립유공자 100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이뤄졌습니다. 광복군의 한영 연합작전을 도운 미국인인 프랭크 크랜스턴 윌리엄스 선생과 통영에서 3.1운동에 앞장선 한복련 선생 등 국가유공자 5명의 후손들이 직접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날 경축식은 유동근 배우와 수단에 고립된 교민들을 무사히 귀환시킨 프라미스 작전에 참여한 공군 조종사 기란빛 대위, 그리고 누리호 발사 성공 유공자인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의 선도로 참석자 모두가 만세 삼창을 외치며 마무리됐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러시아의 추위보다 나라를 잃은 심장이 더 춥다. 애국지사 최재영 선생께서 남긴 말입니다. 선생은 나라를 잃고 차가운 몸과 마음으로 러시아에 정착한 동포와 독립운동가들을 보살피며 러시아어로 난로를 뜻하는 페치카로 불렸습니다. 이제는 광복을 맞아 따뜻해진 조국에서 최재영 선생 부부의 합장식이 거행됐습니다. 안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국지사 부부의 영현이 의장대에 의해 엄숙히 봉송되고 최재영 선생이 순국 추정지인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채취한 흙을
유족들이 최 엘레나 여사의 관위에 뿌리면서 부부의 100년 만의 해우가 이루어집니다. 선생은 구한 말인 1869년 부모를 따라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해 사업가로 다수성가했고 연해주의 핵심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1920년 4월 일본이 일으킨 4월 참변으로 당시 수많은 한인이 일본군에 의해 학살당했고 선생 역시 일본군에 의해 끌려가 살해당한 뒤 아직도 유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100년 만의 해우, 꿈에 그리던 조국 대한민국을 주제로 선생과 부인을 애국지사 묘역에 모시는 부부 합장식을 거행했습니다. 순국하신 곳에서 흙이나마 가져와 고국을 그리워하는 최재형 선생의 넋을 위로해드리고 키르기스스탄 공동묘지에 70년간 홀로 잠들어 계셨던 최 엘레나 여사님을 모셔와 함께 안장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나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재형 선생의 묘는 1970년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조성됐지만 그 이후 가짜 유족 사건으로 매실돼 지금까지 빈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매실된 묘의 복원을 계속 희망했지만 유골이나 시신만을 안장하도록 규정한 국립묘지법에 따라 묘를 복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 국가보훈부가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 선열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합장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달 18일 해당 법이 시행되면서 최재형 선생 부부가 국립묘지에 합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할아버지를 묻어서 기분이 진짜 행복합니다. 2021년부터 그 묘를 다시 만드는 일이가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가족을 여기서 꼭 오시면 돼요. 국가보훈부는 이날 행사에서 최재형 선생 부부의 옛 사진을 AI로 새롭게 제작하여 오대손인 최일리아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대한의 자유와 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지만 유해마저 찾을 수 없었던 애국지사. 이제는 그들이 조국된 광복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이번에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곳에서 우리 군에 숨어있는 광복절을 알아봤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한복판입니다. 저처럼 8월 한복판에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광복절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거나 태풍이 강하진 않았겠지만 잃어버렸던 주권을 회복한 날이었기에 그날의 열기는 분명 요즘 날씨보다 강렬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게도 광복절은 굉장히 강렬한 날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군 곳곳에는 광복과 관련한 전력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 만큼 시원한 바다와 연관된 것으로 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 선체번호 815 강원함입니다. 해군은 함정마다 고유번호인 선체번호를 부여하는데 강원함의 선체번호가 815이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으로 가면 광복 영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에서 순국하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안중근 의사 등입니다. 잠수함에 광복 영웅 이름이 붙는 이유는 잠수함의 함명 제정 기준이 바다와 관련해 국난 극복에 공이 있는 역사적 인물, 항일 독립운동에 공헌하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안중근함, 김좌진함, 윤봉길함, 유관순함, 홍봉도함, 이범석함, 신돌석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부터 건조까지 오직 우리 기술로만 만든 최고의 순수 국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도 있죠.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8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뉴스 김유진입니다. 한미가 연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2023년 을지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실시합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전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합연습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14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연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U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습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북핵 대비 태세, 사이버 공격과 테러 대응, 국민 안전 지원 등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으로 강화된 정부 연습을 지원하여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연합연습에는 부대별 제대별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30여 개의 야외 기동 훈련이 실시됩니다. UFS 기간 동안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지난해 13건과 올해 전반기 25건에 비해 더 늘어났으며 소대급 훈련에서부터 여단급 훈련에 이르기까지 6해공 해병대가 참가합니다. In addition to UFS 23 exercise, ROC and US units will conduct a number of complementary large-scale combined training events to strengthen their ability to work together.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창설된 주한 미 우주군이 처음으로 참가할 예정이며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등 유엔사 회원국 10개국도 함께합니다. 아이작 테일러 주한 미군 사령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우주군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영역 작전, 예를 들면 우주, 지상, 공군, 해군, 사이버, 인지 분야 영역에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합연습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에 의거해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김승겸 합참 의장이 14일 서부전선 최전방 GP와 방공진지를 찾아 적 위협과 기상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한 현장 작전 요소의 즉흥 태세와 결전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최전방 GP를 방문한 김 의장은 현장 지휘관에게 최근 접적 지역 적 활동과 예상되는 도발 양상을 보고받은 뒤 현장의 행동화 위주 작전 수행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적의 실체를 명확히 알고 일전불사, 일격필살의 각오와 유연하고 확고한 자세로 결전 태세를 확립한 상태에서 부여된 임무를 행동으로 완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방공진지를 찾은 자리에선 무더위 속에서도 빈틈없는 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작전 현황을 점검한 김 의장은 적 무인기 도발 시 반드시 추격, 격추하겠다는 일격필살의 각오로 임무를 완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이 제6호 태풍 카눈의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장병들은 전국 곳곳에서 다시 찾아온 폭염을 이겨내며 적극적인 대민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육군은 지난 11일부터 지금까지 장병과 장비를 투입해 대구와 울산, 삼척 등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7곳에서 대민 지원을 펼쳤습니다. 특히 육군 54단 804여단은 지난 12일부터 대구 군위군 효령면 일대에 장병과 중장비를 투입해 토사로 오염된 장비와 가구, 집기류를 제거 복구했고 육군 53사단 울산여단은 울주군 서생면에서 떨어진 과일을 수거하고 토사와 각종 잔여물을 제거하며 일손을 도왔습니다. 육군 1 산악여단은 삼척시 일대에서 침수 주택 내부의 토사를 치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대민 지원 활동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70여 년 전 유엔군의 일원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프랑스 군인은 모두 3,421명, 이 중 292명이 전사했고 현재 생존에 남은 참전 용사는 29명입니다. 국방뉴스는 이 중 6명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3회에 걸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웅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70여 년 전 20대 초반의 나이에 머나먼 타국 땅에서 참혹한 전쟁을 겪은 푸른 눈의 6.25 참전 영웅들. 전쟁은 두 번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La guerre, vous savez, c'est jamais beau. Ce sont les pauvres gens qui sont obligés de partir de chez eux, que leurs maisons sont cassées et tout ça. Il faudrait que tout ça, ça s'arrête vite et que ça redevienne normalement comme avant. 하지만 과거의 비극이 다른 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Maintenant, aujourd'hui, je pense à ce qui se passe en Ukraine. Je trouve qu'il y a des similitudes avec la guerre de Corée. C'est horrible ce qu'on voit. Alors, on ne peut pas être pour la guerre, c'est pas possible. On
On ne peut pas être pour la guerre, c'est pas croyable.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한국의 성공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자신들을 기억해준 한국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Donc la guerre de Corée que j'avais rangée dans mon cerveau, mais que je n'oubliais pas, elle a revécu. Ça a commencé avec les masques que nous ont offerts si gentiment les Coréens au moment du Covid, de la Covid, et depuis on y repense. Eh bien, je les embrasse de tout mon cœur. Et bravo pour ce qu'ils ont réussi à faire de la Corée du Sud. D'accord. Voilà, c'est merveilleux ce qu'ils ont fait. D'accord. Voilà. Et je les remercie, ce qu'ils font aussi pour tous les gens du bataillon français de l'ONU. Voilà. D'accord. Ils ont une reconnaissance vers nous qui est extraordinaire. Est-ce que vous voulez retourner en Corée un jour? Ah, je vais retourner. Quand je serai mort, je vais aller me faire enterrer en Corée. Ah, d'accord, à Busan. À Busan. Comme votre camarade avant. Voilà. 청춘을 바쳐 평화를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8월 16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사관학교가 14일 교내 이인호 소령 동상에서 제57주기 이인호제를 거행했습니다. 해사 11기인 고 이소령은 베트남 전쟁에서 적이 던진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부하들을 구하고 산화한 인물로 참석자들은 고인의 숭고한 넋과 희생정신을 추모했습니다. 공군 15 특수임무비행단이 14일 헌혈증 815장을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했습니다. 부대 장병과 군무원들은 제78주년 8.15 광복절을 기념해 815장의 헌혈증을 기부했고 소아암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병무청이 14일 국가유공자의 병적 기록을 정정하는 방안을 간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국립현충원과 호국원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의 병적 기록이나 성명, 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주춤했던 무더위가 다시 기승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구 모두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속초는 2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특히 경북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해 이어지겠고요. 뜨거운 낮의 열기가 밤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24도, 대구도 24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원주 33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합니다. 항공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며 독립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복의 시간을 맞은 이후 우리는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역사의 두 바퀴를 힘차게 돌리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고 공산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룬 것은 우리가 모두 염원하는 자유의 힘이 있었기에 기적처럼 가능한 일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광복 78주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75주년인 올해 조국 독립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일군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생각하며
자유의 소중한 가치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자유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